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군주론으로 유명한 이 마키아벨리의 작품 중에서 카스트로초의 생애라는 책이 있어요. 이 카스트로초는 이탈리아의 많은 영토를 지배하던 이 용병 대장이었는데요. 수많은 적들을 격파하고 이 마지막 승리에 개선을 눈앞에 두고 좀 어이없지만 감기에 걸려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. 그래서 인도 정복을 눈앞에 두고 죽은 이 알렉산더 대왕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. 이 왕의 아들이었던 이 금수저 알렉산더 대왕과는 달리 이 카스트로초는 고아원의 그냥 고아였어요. 고아. 마키아벨리가 이 책을 빌어 말하고자 한 것은요, 이 포르투나랑 비르투스인데요. 포르투나는 이제 운명이나 혹은 행운으로 우리나라 말을 번역할 수 있고요. 비르투스는 이제 내 역량, 뭐 능력 이런 걸 번역할 수 있어요. 즉 카스트로초는 이 불운한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뛰어난 이 능력으로 극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극복하지 못한 거죠. 이 포르투나의 힘에는 미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. 동양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.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인생은 운이 70%고 이 자신의 실력은 30%라는 얘기인데요. 저도 이 좀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어보니까 이 말에 좀 많이 공감이 가요. 우리 인생에서 운이 정말 중요하잖아요. 심지어 운칠기삼도 너무 운을 과소평가하는 말도 있어요. 이게 70이 아니고 운이 80%고 실력이 20%라는 거죠. 이게 투자의 세계에서는 어떨까요? 투자를 10년 이상 해오신 분들은 이 투자의 세계에서 운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. 제가 한 4, 5년 전부터 특히 해외 주식에 많이 투자하면서요, 수익을 많이 났죠. 근데 이게 과연 제 실력이라고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되기도 해요. 이게 아마 80% 이상은 운일 확률이 높거든요. 꼭 투자뿐 아니고요. 우리가 투자하는 이 기업의 흥망성쇠를 봐도요, 이게 기업이 잘 되는데 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제가 어느 카페에서 읽은 전 세계 이제 IT 업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요. 어느 날 갑자기 애플이 이 아이폰을 들고 나왔어요. 근데 처음 아이폰의 판매 목표가 전체 시장에 한 1에서 5%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이 아이폰이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 좀 전 세계에는 삶을 바꿀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. 근데 예상과 달리 정말 이 아이폰은 대박이 났고요. 어디서나 인터넷이 연결되는 이 모바일 시대가 시작됐잖아요. 근데 이제 애플과 달리 이 마이크로소프트는요, 이게 그때까지 윈도우랑 이 PC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었지 이 모바일 시대에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. 근데 이게 엉뚱한 곳에서 대박이 터지는데요. 그때 이제 아이폰의 등장으로 이 모바일과 인터넷 시대가 열렸을 때 이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주문량이 폭주하니까 이 서버를 많이 늘리게 되었는데요. 이 서버가 평소에 놀고 있는 게 많아서 얘를 빌려주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쪽 시장이 갑자기 성장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이 애저도요, 다양한 사업 중에 하나였을 뿐이지 뭐 그렇게 아이디어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. 아마존의 AWS가 대박이 나면서 이 덩달아 애저도 주목받기 시작했고요. 이 클라우드 사업에 집중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IT 최강자로 우뚝 서게 되죠.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한 거는 이거 정말 혁신이긴 했죠. 근데 이렇게 전 세계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 모바일 생태계가 생긴 거는요, 이건 애플은 물론이고 스티브 잡스조차도 생각지 못한 일이에요.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운이 좀 좋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.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모바일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하고요, 허우적대다가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이 클라우드 사업에서 성공하게 됐는데요. 이것도 물론 MS가 잘한 것도 있지만 운이 좋았던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. AWS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도 태물 취급을 받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. 지금의 아마존에서 이 AWS가 이익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. 아마존도 아마 AWS가 이렇게까지 잘 될지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. 다양한 사업 중 하나였는데 어떻게 보면 좀 운 좋게 얻어 걸렸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. 사실 아마존은 이 2000년대 이 IT 버블 바로 직전에요, 해외에서 굉장히 큰 돈을 투자받게 돼요. 근데 이게 사실은 아마존의 힘든 시절을 이제 견디게 해준 이 생명줄과 같은 투자였는데, 만약에 이게 이 투자가
단 몇 주만 늦게 결정되었다면은 그 IT 버블 터져서 투자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지금의 아마존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. 구글 또한 예전에는요, 야후에 이 검색 서비스 하청업체에 불과했어요. 지금처럼 글로벌 최대의 인터넷 기업이 되리라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. 그래서 예전에 이 안드로이드랑 지금의 유튜브를 구글이 인수할 때도요, 이 구글 임원조차도 얘네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. 결국 애플, 구글,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요, 이렇게 성장하고 잘 되기까지 이 포르투나의 힘이 굉장히 많은 작용을 했어요. 이 기업의 흥망성쇠에도 운이 중요한데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이 투자자에게 운은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. 버핏이 예전부터 나는 IT 기업엔 투자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금액을 이 IT 기업에 투자하게 됐는데요. 그게 이제 IBM이에요. 50년치의 IBM의 어떤 연차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이 투자를 결정했다고 하죠. 근데 이제 IBM의 10년치 주가 차트는 이렇게 처참합니다. 아니 10년 전에 애플, 구글,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, 페이스북 같은 진짜 괜찮은 IT 기업을 제쳐두고 하필이면 왜 이걸 골랐는지 좀 의아하죠. 근데 이거는 과연 버핏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그냥 운이 나빴다고 할 수 있을까요? 반대로 버핏은 나중에 애플에 투자해서 대박이 나는데요. 이것 역시 버핏의 실력 100%인지 아니면 또 운이 좋았던 건지 그거 알기 힘든 거예요. 젊은 버핏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고요. 사실상 이 기반을 닦게 해준 기업이 있는데요. 이 가이코라는 기업이에요. 1951년 옛날이죠. 이 토요일에 이 버핏이 이 가이코의 본사를 방문하기로 해요. 근데 이 본사에 갔는데 누가 이제 그 건물을 열어준 거예요. 이 사람이 버핏은 관리인인 줄 알았더니 관리인이 아니고 나중에 이 가이코의 CEO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. 이 사람이 젊은 버핏에게 사업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대화를 좀 하게 됐고요. 이 대화는 버핏이 가이코 투자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. 이 미래의 CEO가 될 사람이 하필이면 이때 토요일에 이 건물에 있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또 버핏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이죠.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자 이 워렌 버핏조차도 포르투나의 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. 이 스스로 나는 운이 좋았음을 인정하기도 했어요. 이 적절한 시기에 태어났고요. 또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이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죠. 이 요새 이 복잡계라는 단어로요,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이 타이거 자산 운용의 오종태 이사님도 워낙 세상이 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막 얽혀 있다 보니까요.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당연히 운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. 이분도 투자 수익의 70%는 운이라고 하셨을 정도거든요. 버핏을 비롯해서 이런 뛰어난 전문가 투자자들마저 이제 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요. 이렇게 겸손을 어떻게 보면 좀 지키고 있는데요. 최근 주변을 보면은 너무 스스로의 이 실력에 좀 자신하고 이런 운이나 포르투나의 힘을 너무 과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전 재산을 한 개의 기업에 이렇게 몰빵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. 혹은 신용대출 받아가지고요. 이 3배 레버리지 ETF에 몰빵하는 경우도 있고요. 무슨 밈주식에 몰빵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. 혹은 이 잡코인이라고 하죠. 잡코인에 영끌 투자해서 이렇게 인생을 거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와, 이게 참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. 우리는 이 투자의 세계에서요, 운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. 그래서 한두 개 기업에 이렇게 몰빵 투자해서도 안 되고요. 다양한 자산으로 이제 분산 투자해야 되고,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도요, 이게 늘 겸손해야 돼요. 이게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. 반대로 또 이 손실이 났다고 해도요, 절망에 빠질 필요 없어요. 또 기회는 오는 거죠. 개인 투자자의 절반 이상은요, 한 개 아니면 이 2개 종목에 몰빵 투자하고 있어요. 이 개별 주식에 그것도 이렇게 한두 종목에 몰빵 투자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. 나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죠.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. 지난 10년간 월가 리포트를 보면요, 85%의 펀드가요, 이 지수를 이기지 못했어요. 얘를 15년으로 보면은 무려 92%의 펀드가 이 지수를 이기지 못했죠. 내가 이렇게
한두 종목 혹은 이런 개별 주식으로 투자해서 내가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은 월가의 날고기는 이런 펀드 매니저들 거의 상위 10%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본업이 투자가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. 이 생업도 있고요. 출퇴근도 해야 되고, 뭐 가족과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요. 아이도 키워야 되고, 취미 활동도 즐기고, 술도 마시고 해야 되잖아요.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투자에만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 이런 전문가들보다 그 중에서도 이 상위 10%보다 과연 더 잘할 수 있을지 한번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장기적으로 이기기 힘들다. 이거를 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요. 따라서 ETF와 같은 펀드와 같은 이런 패시브 투자도요.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에 10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필이면 10년 뒤에 저 1등할 이런 기업을 운 좋게 선택할 수도 있죠. 그럼 대박이죠. 근데 재수없게 망해버릴 나머지 다른 기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렇게 운의 영역에 내 재산을 베팅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성장하는 산업 전체에 ETF로 투자해서 누가 승자가 되든 상관없이 나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마음 편한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걸 좀 고민해 봐야죠. 저도 한 4, 5년 전부터 이제 블로그에 글도 많이 올리고 많이 공부하고요. 이렇게 종목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개별 주식에 이렇게 투자를 해왔는데 과연 4, 5년 전에 제 전 재산을 이 QQQ ETF에 몰빵했을 거보다 더 성과가 좋았는지를 보면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이 미국 나스닥 100, 이 QQQ랑 비슷한데요. 지난 10년간 거의 8배가 수익이 났고요. 이 5년만 봐도요. 거의 4배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거를 개인 투자자가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. 물론 뭐 아무리 운칠 기사함이라고 하고요. 이 포르투나의 힘이 중요하다고 해도요. 이 아까 비루투스라고 하는 우리의 능력과 실력도 당연히 중요하죠. 이 카스트로초가 이 자신의 운명에 체념하고 그냥 자포자기 했다면은 별 볼 일 없는 불황자가 돼서 지금처럼 이름이나 책도 남기지 못했겠죠. 당연히 이 투자도요. 운에 모든 걸 맡겨서는 안 되고요. 계속 공부하고 이 자산 배분에도 신경 쓰고요. 종목 분석 이런 것도 중요하죠. 이게 참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패시브 투자 ETF도요. 뭐 S&P 500이나 혹은 뭐 코스피 200 같은 이런 전체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성장하는 특별 산업이나 어쩌면 섹터 이쪽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. 근데 이런 성장하는 산업이나 섹터 그 중에서도 이제 좋은 ETF랑 펀드를 고르는데도 굉장한 공부와 분석 그리고 인사이트가 필요해요. 즉 포르투나와 운과 비루트 능력 둘 다 중요한 거죠. 그리고 이 투자의 세계에서 운이 중요한 거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게 단기간이 아닌 정말 10년, 20년 이 장기적인 이런 시간으로 보면요. 아무래도 운보다 실력이 더 중요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. 워런 버핏이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것 같아요. 이 최근에 이 몇 년의 성과만 보면요. 버핏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죠. 하지만 무려 70에서 80년간 이렇게 오랜 기간 장기적인 성과를 꾸준히 낸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. 우리 투자의 세계에서 정말 갖춰져야 할 이 중요한 자질은 뭐냐면은 일단 운이 1, 그리고 이 실력이나 분석력 이런 게 1, 그 나머지 8이 뭐냐? 존버죠, 존버. 그래서 이게 존버할 수 있는 이 인내심 또한 이 능력의 실력의 일부라고 한다면요. 여전히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도 당연히 중요하죠. 이 그림 속 포르투나 행운의 여신인데요. 이 여신은 한쪽 발은 이렇게 배 위에 얹고 있고요. 다른 한쪽 발은 이렇게 원형의 구 위에 얹고 있는데요. 이 원형의 구를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이 배 위에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거를 우리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이 운, 포르투나와 나의 실력, 이 비루투 이 둘 모두의 이 균형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거는 꼭 투자뿐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. 제가 세 줄 요약하면요. 이 투자의 세계에서 운이 중요한 거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인정해야 돼요. 그래서 늘 이 시장 앞에서 좀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요. 그리고 이 패시브 ETF와 같은 이런 투자 비중도
어느 정도는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정말 10년, 20년 장기로 보면은 운보다 이 실력이 중요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고요. 제일 중요한 인내심, 존버할 수 있는 인내심도 길러야겠죠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이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